8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제 거기에 기반시설의 종류가 있는데 교통시설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자동차 건설기의 검사시설. 어려운 거 없고, 이제 지문 중에 자동차 건설기의 검사시설 이런 정도 나오면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안 읽어보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공간시설은 공원, 광장,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뭐 틀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설명드릴 게 없고, 유통공급시설은 유통업무설비, 유통공급이란 말 유통 들어가 있죠? 연결할 수 있겠고, 거의 안 나오겠죠, 주문에. 연결하는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설비, 또 공급이란 말 있잖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유통공급시설 어려운 게 없고, 방송통신시설은 제가 이제 이건 정보를 공급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공급시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수도는 물리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지만 방송은 뭐 물리적인 뭘 공급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유통공급에서 연상이 바로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공급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유통공급에 연결할 수 있어요. 이제 공동구는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거니까 뭐예요? 공급시설, 유통공급. 그러니까 유통공급을 알려주면서 연결 잘못된 거 물어보거든요. 그럼 유통공급에서 연상을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공문화체육시설은 공공문화체육에서 학교, 공공청사, 문화란 말에서 문화시설, 체육이란 말에서 공공필요성이 인정된 체육시설 이런 거 있죠. 연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들이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많고, 답은 아니더라도 답 많이 나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지문에. 공공직업훈련시설은 앞에 또 공공하는 말 붙어있네요. 청소년 수련시설 이런 것들이 공공문화체육시설. 이제 공공문화체육시설 같은 것들이 뭐 다른 데 붙여봐야 거의 헷갈릴 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답으로 잘 안 나오고요. 방제시설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리고 방 붙어있는 것들. 보건위생시설은 장사, 도축, 의료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는 배차장, 그리고 빗물, 하수도 이런 게 있죠. 폐기물 처리나 수질 오염 관련 방지시설 같은 것들은 줄 그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서 넘어가야 돼. 이제 헷갈릴 가능성 있는 것들을 줄 그었다가 이제 내가 헷갈리는 게 해결이 됐어요. 그럼 또 이제 살짝 사선 거서 지워도 되고, 헷갈리는 것만 외우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막연하게 이거 볼 때마다 이걸 1000번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쉬운 것 같지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볼 때 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이제 해야 됩니다. 뭐 확인학습 같은 거 보지 마시고요. 별로 답으로 처리 안 되기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나씩 따로따로 해서 공부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뭔가 하나만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유형이. 거기서는 그것만 딱 외우고 넘어가는 거고, 그것만 낚아채고 넘어가는 거고, 이거 어디가 나올지 뭐 골고루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외우는 의미가 없어요. 다 전체적으로 계속 봐야 돼요. 적으로. 이제 정리가 된 것들은 빼고 헷갈릴 만한 것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확인학습을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게 잘 안 외워졌다. 그러면 이제 외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뭘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외우고 하면 돼요. 이제 자, 기반시설은 다음처럼 더 자세히 나눌 수가 있어요. 추가 세분할 수 있다. 도로는 여러 가지 도로가 있어요. 한번 읽어봐 보겠습니다. 줄 긋지 말고. 도로 뒤엔 다 도로가 붙어 있어요.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이런 게 있어요. 이걸 특별하게 그 출제위원이 만들어가지고 억지스러운 도로 같은 거 만들어서 틀리게 안 해요. 도로 붙어 있고, 자동차 정류장은 정류장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복합환승센터 이런 것들, 화물자동차 휴게소 하는 게 있는데 거기는 화물자동차 휴게소나 복합환승센터를 우리가 빼고 있지만, 도로는 차가 지나다녀요. 사람 싣고. 그리고 자동차 정류장은 차가 사람을 데리고 와요. 광장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외우려고 억지로 안 해도 됩니다. 거기 자동차 정류장에 뭐 터미널, 차고지, 그리고 복합환승센터, 휴게소 이런 말 나오는데 그거 암기 안 했다고 해서 틀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이제 그냥 대충 차가 다니는 게 도로고, 차가 머물러서 사람 싣고 내리는 게 터미널이고, 정류장이고, 광장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일반 광장, 교통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어차피 뒤에 광장이 붙어 있어요. 외우려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광장은 도로가 아니고 뭐다? 사람 모이는 곳 광장이다. 서울역 앞에 있는 광장 같은. 그리고 본질은 뒤에 있다고 했죠?
남장 여자는 여자다 남자다 여자다. 교통광장은 교통이다 광장이다 광장이다. 이제 그것만 뭐 헷갈려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도시군 계획설 좀 전에 봤죠.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공공시설하는 게 있어요. 공공시설. 기반시설은 대체적으로 공적인 성격을 가진 게 많아요. 근데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다 공공시설은 아닙니다. 주차장 이런 것도 기반시설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 집에 주차장 있죠? 그거 공공시설 아니에요? 기반시설이지만 공공시설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에 공적인 성격이 강한 것들이 있는데 다 억지로 외우려고 할 거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냥 외우는 것은 막연히 외우는 것은. 그게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 공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기반시설 중에서 얘는 공공시설일 것 같은데 아닌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좀 헷갈려. 저도 다 정리가 안 돼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뭐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방 하는 것들 공공시설이에요. 국어는 기반시설에 직접 있는 거 아닌데 공공시설 이렇게 해놨고 하수도 이런 기반시설 공공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걸 외우는 건 거의 불가능이니까 맨날 물어보면 외워야 되겠지만 아니니까 버리고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불행이 정하는 시설은 공공시설이다 그랬어요. 자, 주차장은 공공시설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공공시설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이런 문장 구조를 자꾸 저랑 이제 연습하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안 헤어져요. 지금 이해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거예요. 오늘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을 했잖아요. 들어갔고 이해하고 까먹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저수지, 행정청이 설치하는 저수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불행이 정하는 시설도 행정청이 설치하는 하는 말에 연결이 되는 게 맞습니다. 행정청이 설치하는 불행이 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공동묘지라든가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운동장이라든가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주차장과 저수지까지만 보겠습니다. 불행이 정하는까지 보면 너무 좀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시험에서. 그래서 공공시설 그냥 다음 중 공공시설이 아닌 것은 단독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문 중에 운동장은 공공시설이다 하거나 아니면 주차장은 공공시설이다 저수지는 공공시설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뭐만 여기 있는 것만 보고 그 불행이 정하는 보류하고 뭐 나중에 저 분석해서 이걸 어떻게 모의고사 내거나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차장과 저수지는 어떨 때 공공시설이다? 행정청이 설치할 때. 그리고 1번은 외우지 마세요. 거기 없는 거 기반시설인데 공공시설 아닌 것을 내면은 그냥 틀렸다고 생각하시고 그거는 버리고 외울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맞는 거 나올 거예요. 다음 중 공공시설에서 1, 2, 3, 4 뭐 도로 이제 철도, 공항, 항만 이런 것도 그냥 뻔한 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있는 주차장, 저수지는 행정청이 설치할 때. 자, 주저하지 말고 외우세요. 주저하지 말고 외우는 게 뭐야? 주차장과 저수지. 요거는 행정청이 설치한 이 말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외우세요. 주저하지 말고. 행정청이 설치하는. 뒤에 나중에 불행이 있는까지 포함되면 이제 제가 또 말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는 그걸 할지 말지는 작년에 했는데 할지 말지 좀 또 공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지문 중에 분명히 하나 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단독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자, 그러니까 주차장 쉽게 알 수 있죠. 이해를 하면 돼요. 행정청이 설치하는 것만 공공시설이다. 자, 다음에 도시군 계획설 결정 원칙 지상이든 수상이든 지하든 공중이든 지중이든 간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무슨 결정 절차를 밟아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해야 된다. 원칙이죠, 원칙. 반드시 아니라고 했어요. 예외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거긴 도시지역에서 예외가 있고 도시 외의 지역에 예외가 있는데 도시 외의 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외가 좀 더 많아요. 근데 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두 개 구별하지 말고 자. 주차장 1번이죠.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꼭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이건 도시군 관리가 없이 설치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주차장, 자동차 검사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훈련시설, 청소년시설, 저수지, 방,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빗물 및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폐차장 이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에 있는 기반시설. 공원 안에 있는 도로는 그게 일반 도로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겠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거 연상할 수 있잖아. 예를 통해서. 그리고 기타 불행히 정하는 시설인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한 가지만 요약집에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 써도 되겠어요.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고 답으로 한번 처리된 바가 있어서 그거만 아마 추가하고. 도시계획은 더 많을 수가 있는데 그 구별은 하지 말고 지금 읽은 것들은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없이 설치할 수도 있다. 이제 다시 한번 외울 거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있는데 외울 거 한번 읽어볼게요. 주차장 줄 거고 뭐 다 암기는 못해도 돼요. 시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빗물, 폐차장. 2번은 여러분들 이해했으니까 외웠다고 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제 시험에서 나온다 그러면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이렇게 혹시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단독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고요. 지문 중에 다음 중 기반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런 것은 하면서 시장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 한 개 아니고 한 두 개, 세 개가 섞여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불러드린 거 외우고 있으면 뭔가 하나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도시군, 여기 있는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보면.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있죠? 뭐가? 시장, 공공청사,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폐차장, 종합의료시설,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장사시설 이런 것들은 도시공관리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시장님이 공공청사에서 비를 맞으면서 일을 해서 폐가 아팠어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죽어서 장사를 치러버렸어요. 도시군 관리 입안하려면 시장해야 되는데 죽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입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스토리가 돼서 연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시장이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요거 있는 거 한번 외우면 분명히 만약에 이제 단독 문제 만약에 이제 다음 중 단독 문제 나와서 찾아라면 이거 없는 거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게 검사시설이라든가 하는 거 나올 수 있는데 뭐 이 정도면 거의 걸릴 거고 단독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아마 그냥 지문 중에 하나 나오면 요거는 분명히 뭔가 하나 걸릴 거예요. 이제 뭐 단독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다 외운 건 어려우니까 이 정도 외우면 여러분들 뭐 70% 찾을 수 있겠죠. 단독 문제 나와도. 공원 안에 있는 기반시설은 아까 작으니까 도시군 관리 없이 할 수 있다 했고. 그래서 170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한번 외웠습니다. 그럼 뭐 시간 되면서 지나가면서 이제 이거 외워졌으면 다른 거 한번 뭐 슬쩍 보고 많이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보는 건 암기가 안 돼요. 시험에 거의 도움이 안 돼요. 뭔가 외우려면 좀 명확히 외워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171페이지. 공동구 보겠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 없이 설치하는 거 바꿔. 자, 여기 이제 공동구가 있었는데요. 이 공동구는 일정한 경우에 꼭 설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도시개발 사업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도시개발 구역이죠. 도시개발구역. 또 정비구역 만약에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예요. 택지개발지구. 도청을 새로 옮겨요. 그럼 굉장히 외곽진 곳에 할 수 있겠죠. 뭐 도청 이전 신도시.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의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를 해요. 제곱미터는 이상 초과 이거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근데 3층 미만 그럼 2층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층수는 명확하잖아요. 근데 제곱미터는 이제 제곱미터 초과해야 되는, 미만인 거 딱 한 군데만 기억하라고 할 거예요. 제가 농지법에서. 다른데, 이거 뭐 200만 이 숫자만 알면 됩니다. 자, 200만 초과인데, 이걸 200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해서 틀리게 안 해요, 시험에서. 자,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 이러한 곳에서는 공동구를 설치를 해야 돼요. 만약에 100만일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200만 이상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시 한번 보세요. 도시개발, 정비, 택지, 도청 이전 신도시 할 때는 여기에 위에 건축물 같은 게 많아요, 적어요? 이제 이거 다 철거하고 이제 사업을 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건축물 다 철거가 됐어요. 위에 횡합니다. 물론 정비 사업 이제 하기 전에 있지만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때는 이제 그때 다 철거가 됐겠죠. 횡하여. 그러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구덩이 파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근데 나중에 건축물이 다 건설이 됐어요. 조성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전봇대라든가 수도관 같은 걸 한꺼번에 관리를 하고 싶어요. 통신선 같은 거. 나중에 파헤치려면 거의 불가능해요. 복잡해지고 나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처음에 이러한 사업을 200만 초과하는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는 거예요. 한다. 그래서 이제 공동구를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럼 공동구 안에 수용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중수도관. 우리 책에 이게 없는데 중수도관, 그리고 열수송관, 쓰레기 수송관,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 하는데요. 여기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했어요. 근데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 전력이에요. 나는 전봇대 하는 게 좋아. 고풍스럽고 이거 고집하면 안 돼요. 이건 여기다 수용을 해야 돼요. 하고 싶거든. 그래서 통신선, 수도, 중수도, 열수송관, 쓰레기 수송관은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꼭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관이나 하수도관, 얘네들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을 할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 있어요. 좀 위험하고 더럽고 그래서 이제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만약에 공동구가 설치되면 가스관, 전선, 통신선, 가스관은 수용해야 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얘는 수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얘는 임의적인 거예요. 얘는 수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본래 이제 무슨 이 안에서 사업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할 때 도로를 건설하고 싶어요.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사업 시행자. 공동구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이제 사업 시행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어디 도로 어디 만들 것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하는 건데 공동구는 내가 의도한 게 아니고 법에서 하라고 했잖아, 강제로. 그래서 얘는 설치 비용이 사업 시행자와 이걸 앞으로 점용해서 이용할 자, 얘네들. 그걸 점용 예정자 이렇게 말해요. 점용 예정자 말 길면 그냥 이거 이용할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점용 예정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이제. 비용을. 본래는 이거 이제 설치하는 사업 시행자 이 안에 있는 걸 설치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강제로 내가 하려는 게 강제로 배정당했으니까 이렇게 강제로 200만 초과할 때 하라고 했죠. 그때는 사업 시행자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설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뭐 공동구니까 공동부담이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자, 공동은 어떻게 해요? 공동부담. 그래서 이제 이거 공동구 설치하고 사업 시행자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어디에 있어요? 남양주시 안에 있잖아요. 관리하는 사람은 남양주시장이 하는 거예요, 이제. 특광별별 시장 군수가 관리해요. 관리를 누가 해요? 이제 비용부터 볼까? 비용은 공동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부담. 그다음에 관리는 누가 해요? 시행자가 아니고 점용예정도 아니고 그 자치단체장이 하는 거예요. 관리할 때 이 공동구는요 굉장히 많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5년마다 공동구 안전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5년 단위로. 우리는 몇 년마다 강산이 변한다고 했어요? 공법을 공부하면 5년이에요. 5년째. 요즘은 빨리 변하니까. 그래서 5년 단위로 공동구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1년마다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돼요. 5일에요. 5년마다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몇 년 단위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요? 1년 단위로 수립해야 됩니다.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럼 이런 것들이 비용이 또 추가될 거 아니에요. 관리 비용 들어가 있죠? 관리 비용 누가 부담해요?
이 사람들이 부담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하는 거 아니고. 아파트 관리비 누가 내요? 관리인이네요? 아파트 이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이야. 이때는 이제 점용자 이렇게 하겠죠. 아직은 아까 비용 부담할 때는 점용 예정자 그랬지만 이제 관리비용은 점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하는 거였던 이제. 그런데 그 관리비용은 요 관리자가 이제 결정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좀 많이 이렇게 하고 적게 차지하면 적게 내고 이런 이제 면적만 가지고 하는 거 면적을 고려해서 이제 관리자가 비용을 결정하면 점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비용을 부담하는데 또 특이하게 1년에 이제 2회로 분할해서 부담하도록 있습니다.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이제 5천만 원 전반기, 5천만 원 하반기 이렇게 해서 2회로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 관리 비용이 이제. 자, 그럼 이제 얼마를 초과할 때 그랬어요? 200만 초과할 때. 꼭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이거. 전통수중 연례. 가스관, 하수관은 어때요?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뭐 공동부담 같은 건 지문에 나왔는데 틀리게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관리자가 이 사람하는 거 틀리게 안 나와요. 그리고 몇 년마다? 5년. 1년마다 정기점검, 안전점검을 해야 되고요. 비용은 얘네들이 부담하는데 그것도 틀리게 안 나오겠죠. 자, 들으면서 이제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해드린 거예요, 이제. 이보다 더 어려운 것도 지금 나올 수 있겠지만 다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 하고. 아까 우리가 장판 깔 때 이사 간 다음에 깔아요? 이사 가기 전에 깔아요? 가기 전에. 왜 그래요? 편하잖아요, 훨씬. 간 다음에 깔면 다시 장롱 또 끄집어내야 되니까. 여기도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사 가기 전하고 상태가 비슷하죠? 이사할 때 도배장판 하니까 얼마 초과할 때 공동 설치해야 돼요? 200만. 이사할 때라는 비유 한 거 있지. 200만 초과할 때. 이거 외웠어, 이제. 많이 물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꼭 수용을 해야 되고요. 이거 설치하면 수용해야 돼. 가스관, 하수관은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설치하고 싶으면 공동구 협의회 찾아가세요. 공동구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이걸 여기에 설치하고 싶은 사람이 나 여기다가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냐 물어봐야 돼. 가능하냐. 반말로 물어봐야 돼, 항상. 존댓말 하면 안 돼요. 가능하냐. 얘는 세모예요.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 얘네들 여기 슥슥 집어넣고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틀렸어요. 그럼 이제 5일 이 정도 외우면 여러분들이 뭐 틀릴 만한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자, 171페이지 메뉴에 공동구. 우리 책에 가스관, 하수관이 없으니까 거기다 이제 좀 써야 되겠습니다. 거기 있나? 자, 전기. 우리가 동그라미 칠게. 전기, 수도, 통신. 요거는 수용을 해야 돼요. 세모가 뭐예요? 가능하냐. 얘가 세모죠? 가스관, 하수도관. 거기 시험에서는 가스관, 하수도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전통, 수, 중이니까 뭐가 맞았어요? 중수도관. 수용을 해야 돼요. 우리 책이 없어요, 지금. 중수도관. 중수도관은 물을 한번 쓰고 버리는 거. 아주 더러운 거 말고. 하수도보다는 좀 깨끗한 거. 공중 화장실 변기물 같은 거. 공원 같은 게 공중화장실 변기물 같은 것들은 중수도를 써요. 수도 쓰면 아까우니까. 중수도관, 열수송관, 지역난방공사에 설치하는 열수송관, 쓰레기 수송관 어떤 거기 없잖아요. 중수도, 열수도, 쓰레기 수송관 없죠? 이럴 때는 어때요? 공동화 설치되면 얘는 의무적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 양괄호 3번에 있는 말인데 줄 긋지 말고 한번 읽어볼게요. 양괄호 3번에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은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된다. 아까 그게 전통수중 연례 이거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가스관, 하수관이 슬쩍 들어가면서 수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동구 설치 위로 다시 올라가면 이사할 때 도배장판 하라고 했죠? 얼마를 초과할 때요? 200만 제곱미터를 추가하는 경우에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 도청 이전 신도시 하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자주 나오는 형태가 아닐 때는 그것은 막연히 읽을 게 아니고 그렇게 그냥 버리고 가도 됩니다. 듣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네, 지문지게 나온다면 제가 읽어준 것 정도에서 나올 겁니다. 그 아닌 거 낯선 거 나와도 200만 숫자만 잘 체크하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괄호 5번 공동구 설치 비용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 따르면 된다고 했죠? 그런 거 읽을 필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그리고 누가 부담한다? 시행자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그리고 파란색 번호 3번. 이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행자가 아니고 그 사람 떠났죠? 특광별별시장 군수가 관리한다. 예. 양말 2번.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요. 계획. 안전 유지 관리 계획 뭐 안 읽고 그냥 관리 계획 이렇게만 읽어도 돼요. 관리 계획 몇 년마다? 5년마다. 관리 계획이라면 읽으세요.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돈 들어가겠죠? 다음 페이지 4번. 관리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한 자가 함께 부담한다. 그래서 이제 관리자가 정해주는데 연 2회로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한다. 2회로 분할 납부 시킵니다. 숫자 지금 불러드린 것들은 다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 관리하는가 이런 것들은 설명드리면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다 지문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필수시설과 임의시설 이거 기억 꼭 하셔야 되고. 자, 광역시설 나왔어요. 광역은 광역 하는 말로 하면 둘 이상의 시도 시군과 관련될 때 광역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광역시설은 다음의 시설로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이다 하는데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시험에서 그냥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거기에 뭐 몇 가지만 체크할게요. 다 읽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는 것도 아니니까 하수도 광역시설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될 수 있다. 하수도 173페이지 표 밑에 있잖아요. 파란색 말고 파란색 바로 아래 하수도 하는 게 있죠. 오른쪽에는 하수도 하는 게 또 있죠. 도축장도 있죠. 폐차장도 있죠. 좀 더러운 것만 그냥 볼게요. 자, 이것은 뭐에 해당될 수 있다? 광역시설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광역시설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빠진 것도 있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은 광역시설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럼 맞다고 하세요. 안 된다 그럼 틀렸다고 하세요. 자, 그리고 또 앞에 있는 분이 규칙을 어기네. 아직 저는 안 넘어갔어요. 어려워서. 이런 거 하나 보고 읽고 넘어가는 건 쉽죠. 그냥 읽고 하면 다 기억할 것 같죠? 기억이 잘 안 나고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는 설명을 듣는 걸 어려워하는데 자꾸 듣다 보면 조금 쉬워져 이제. 자, 광역시설은 둘 이상이 관계된 때요. 관계된 것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건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둘 이상의 특광별별 시군에 걸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안 걸치지만 둘 이상의 특광별별 시군에서 이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겠죠? 뭐 공학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둘 이상 이용할 것이고 도로 같은 것들은 둘 이상에 걸칠 수 있고 이것도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걸 구별하려고 안 해도 돼요. 근데 하수도만 읽은 것은 자, 하수도 둘 이상에 걸치는 것 하는 것은 거기에 괄호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아니지만 그냥 광역시설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하수도 하니까 둘 이상에 걸쳐 있다는 말에서 괄호에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하수 종말 처리설을 제외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얘는 어느 한 곳에 있을 거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하니까 하수도가 또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수 종말 처리설에 한한다. 왜냐하면 걔는 이제 한 군데 있으니까 둘이 이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고 광역시설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라는 생각하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 정도 이제.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광역시설도 이것도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관리국으로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따르고요. 그리고 거기에 협의하는 말이 있는데 자, 이 단어만 체크하면 돼요. 협의. 자, 둘 이상의 관계돼요. 혼자 해야 돼요? 협의해야 돼요? 협의. 시장군수가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럼 이제 그때는 광역시설은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여기서는 뭐 그걸 안 보겠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기반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을 보겠고. 자, 그래서 협약하는 말이 나오는데 보통 일회적인 것들은 협의하면 돼요. 그냥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 뭐 협의해 이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어딘가에서 협의해 이런 말 나오면 그냥 그것도 맞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문에 나와 시험에서 그런데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 협의한다는 건 나쁜 거 없잖아요. 그죠? 협의하는 거. 근데 협의를 좀 계속적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 협의해 구성할 수 있으니까 뭐 협의해 하는 말 나오면 맞다. 그냥 협의해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법인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수법이 있는데 이제 국가 계획으로 광역시설 설치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위해서 따로 법인을 설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철도 있잖아요. 철도 국철 있죠? 그리고 철도 시설 관리 공단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걔네들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인을 만들 수 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데 가끔 지문중에 나오니까, 자, 협의해란 말 나오면 어디 있나 몰라도 맞다 하시고, 자, 국가가 광역시를 설치하고 싶다 이럴 때는 뭐를 따로 법인을 설치할 수 있다. 꽤 크고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국가기구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예 법에서 관리하는 이제 법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175페이지가 매수 청구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도시군계획서 사업 시행을 보는 게 더 좋습니다. 183페이지부터. 얘네들이 법조문에서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막 중간에 떨어뜨려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서 제가 강의를 이제 이거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섞어놨는데, 이것도 법조문이 얘가 뒤에 있고 앞에 있는 게 앞에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얘를 먼저 공부하고 앞에 있는 거 공부하는 게 좀 나아요. 제 요약집은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교과서들도 그런 식으로 좀 바뀔 거예요. 이제 크게 이해하기 쉬우니까.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학생은 첫날 강의는 꼭 다 봐야 돼요. 자꾸 그 말을 계속 언급할 거니까. 그걸 알면은 되게 쉬운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자꾸 알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고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도시군 계획서는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됐습니다. 도시군 계획설이 설정되면 이 도로를 설치하겠다 하는 계획이 이제 남양시장 머릿속에 뭐 2030년에 하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2020년에 하려는 것도 있고, 2025년에 하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단계별 집행계획, 그래요. 뭐라고요? 단계별 집행계획. 두 가지가 있는데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할 사업, 2단계는 3년 후에 시행할 사업. 그렇습니다. 1단계, 2단계 간단하고. 네, 이렇게 도시군 계획서를 하려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하게 되면 이거 고시하죠. 고시. 이렇게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여기에 도로 설치하겠습니다. 결정 고시했어요. 그럼 3개월 이내에 얘를 몇 년 만에 1단계일 것인가 2단계일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서 또 고시를 해줘야 돼요. 이 도로는 당장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15년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단계. 이제 2단계는 몇 년인가 정확한 계획은 없는 거예요. 이제 3년 넘어야 할 것은 2단계 포함시켜요. 그래서 이 도로는 1단계에 들어갔습니다. 1단계. 곧 있으면 사업을 할 거라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제. 이제 우리 토지를 가진 사람들도 거기에 관련된 뭐 준비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그럴 겁니다. 전에 이것이 기간이 좀 길었어요. 길었는데 뭐 사업을 당장 할 것도 아닌, 더군다나 단계별 집행 계획 조사도 이렇게 멀리 수립할 수 있는 것을 왜 이것을 뭡니까 결정해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느냐 해서 네가 만약에 진짜 하고 싶으면 이렇게 단계별 집행 계획만큼은 적어도 3개월 이내에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몇 바퀴 도른 다음에 읽어드리면 쉬운데 지금 말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얼마 이내에 하는 게 원칙이에요? 3개월 이내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바뀌는 거니까 이 숫자도 꽤 중요하게 됐어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시기가 되면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죠? 이제 사업을 시행할 때 이제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행하게 되는데 사업을 시행하면 사업을 시행할 때 뭐가 들어가요? 사업 시행자 하는 게 있겠죠? 사업 시행자가 있고 사업 시행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그냥 사업 시행자 할게요. 사업 시행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이거를 여기가 도로라고 계속 할게요. 자, 이 도로를 만약에 2년 있다 하겠다. 15년 있다 하겠다. 그럼 얘는 1단계 들어가는, 2단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사업을 해요. 누가 하느냐? 이 도로를 설치하겠다고 입안한 사람. 누구예요? 예? 시행자가 그러니까 누구냐고. 시행자가 맞는데 이걸 입안한 사람 내가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요구한 거잖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시장 군수가 했잖아요. 아까 이거 하겠다고 입안.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사람이 해야죠. 단계별 집행이 또 마찬가지예요. 단계별 집행 중요도가 좀 떨어지니까 안 썼는데 여기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만 위반합니까? 이 도로 하겠다고 이 사람들만 위반해요? 누가 또 위반해죠? 국장이나 도지사가 하잖아요. 그래서 저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이들의 의견을 듣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도 지문에 나오는데 다 저기서 관련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기로 했으면 얘네들이 국가 예산을 써가지고 언제 하겠다 이런 머리가 얘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에요. 별개로 공부하면 그 외에가 헷갈려서 정리가 안 되는데 도시공관리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온 사람도 첫날 강의는 꼭 복습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야지 관련되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시행자 누가 해야 돼요? 얘네들이. 그런데 얘네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도 있잖아요. 얘네들이 구상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사업을 누가 해야 되겠어? 얘가 해야 돼요. 저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냥 별개가 아니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말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국가 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든지 할 때는 국장이 할 수 있고 광역 도시계획 관련되면 도지사가 할 수 있고 앞에 붙은 말이 약간 다르지만 무시하면 돼요. 누가 할 수 있다? 얘네들이 할 수 있다. 플레이가 구상이치가 해가고 얘네들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사업 시행자. 사업을 시행할 때는요, 실시 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해요.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이제 이 실시 계획을 인가, 고시하는데, 괄호 하는 것은 누군가는 생략할 수 있고, 누군가는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시계획에 따라 이제 사업을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해서 공사를 할 때 이 도로라든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 있죠? 필요한 토지는 수용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수용. 자, 토지를 도로 부지 이걸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해야죠. 공사가 끝나면 공사 완료하면 이제 그냥 사용하면 안 돼요. 준공 검사를 받아야 돼요. 준공 검사를 받고 준공 통과되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도로 만들어졌구나. 가서 이제 드라이브 하면 돼요. 왜 가라 했죠? 준공사 받는 자도 있고 안 받아도 되는 자가 있습니다. 자, 괄호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닌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누구예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걔네들은 괄호예요. 생략할 수 있다. 결정권이 있으니까. 저 결정권이 있으면 중간이라는 절차에 대한 결정권도 다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라든가 기타 사업 시행자들은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인가도 받아야 되고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도 받아야 돼요. 네, 거기는 여러분들이 누가 받는 것까지는 정리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가 누군가 연결하면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복습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사업 시행자라고 있죠? 그죠? 그런데 얘네들 할 때 자기들이 직접 다 안 하고 현대국가에서는 국가적인 공적인 업무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제도 저쪽 학원에서 어떤 좀 젊은 친구가 공부를 하는데 원래 이제 엄마가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자기가 해보니까 어려워서 딸을 시켰어요. 이제. 얘네들이 안 하고 시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시키는 거가 있어요. 국가가 시키는데 요건 이제 사업시행자, 본래적 사업시행자면 지정받은 사업시행자가 있어요.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지정받은 사업시행자인데 국가가 사업시행자 제한할 때 원래 사업을 하도록 만든 공기업이 있어요. 그게 이름이 성이 한국 국가에서 만들었으니까 성이 한국이에요. 이름 돌림자는 다 공자예요. 공사. 그러니까 한국 무슨 공사. 대한석탄공사도 대한하고 한국하고 성이 같은 성이죠. 대한이랑 한국이랑 같은 거죠. 대한석탄공사 이렇게 있어요. 외울락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 그거 신경 쓸 거 하나 없어요. 뭐 재밌는 말이 뭐 한국 사람 304명이 만든 공사가 뭐라고요? 뭐 혹시 아세요? 한국 사람 304명이 만든 공사가 있대요. 한국인 304? 한국인 304명이 만들었다고 하던데. 근데 우리 법에는 이건 안 나와요. 근데 이거 나와도 그냥 뭐 맞다. 다 공공기관이다. 한국 무슨 공사세요. 근데 물론 이제 주택법에 하면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제가 거기서 만약에 한국해래도 그건 한국 농지법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한번 전에 시험에 그렇게 나온 적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농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지문에. 거기서는 이제 딱 정해져야 되는데 여기 앞에서는 이제 한국 무슨 공사하면 국토계획법 그리고 국토계획법에서도 또 다른 법, 또 다른 조항이라든가 도시개발법 이런 것들이 서로 내용들이 좀 다른데 내용 다르다고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자, 공공기관이에요. 제가 그냥 공공기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가 또 일 시키려고 만든 공사가 있어요. 걔는 이제 한국이 아니고 당연히 그냥 뭐예요? 지방공사.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뭐 이거 아닌 건 뭐 구청장은 여기 없잖아요. 구청장이 받을 수도 있고 사업시행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시험에서 거론 안 되니까 이렇게 먹게요. 그리고 얘네들 말고 사인이 민간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로공사 같은 거 이렇게 민간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민자도로 같은 거 민간에게 이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근데 다만 얘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면 자 여기 있는 사업시행자들은요 나중에 사업할 때 토지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도로 부지가 있었는데요. 민간이 이거를 아무런 사용권,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채로 이거를 사업시행자 지정에서 전부 뺏어가요. 이런 것들은 이제 특혜로서 타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국가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지자체가 여기에 도로 부지를 아무런 소유권이 없어도 그것을 수용해서 공적인 도로 조성하는 것은 내가 땅 주인이어도 그걸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불가피한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근데 이걸 내 땅인데 전부 공원 더 이야기시켜 공원이라고 할까? 공원인데요. 내 땅이었어요. 근데 남이 사인이 뺏어가더니 여기를 문 걸어 잠그고 나한테 하루에 들어가려면 10,000원씩 내려요. 이용료도 받아야지. 공사 끝나고 나서. 너무나 억울하지 않아요? 그죠? 도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공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뭐 이제 공익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근데 민간이 내 땅을 뺏어가서 내 지 걸로 만들어가지고 막 한대요. 안 돼요. 아무리 수용 보상을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민간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그 말은 더 나아가서 그 민간이 토지를 수용해서 사업을 하려면 이 말은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사업시행자 지정받는 순간 이거 할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하는데 이제 그 관련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여기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두 가지 조건 다 갖춰야 돼요. 그 뒤에서 나오니까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뒤에서 나오니까 또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꼭 알아야 돼요. 여기는 이게 공원 부지입니다. A가 토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B와 C가 또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1, 2, 3, 4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왜 그러냐면 이건 아랍에서 귀화를 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영어권에서 귀화를 했어요. 이름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만큼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은 말이 통해서 동의했어요. 근데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이 안 된대요. 이러면 사업시행자 지정 못해요. 1, 2, 3, 4가 이 사람 또 한마음 해서 이 사람들 말이 통하니까 동의했어요. 안 돼요. 2분의 1은 됐지만 면적이 3분의 2가 안 됐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A, B, C, 1 이렇게 동의하면 가능할 수 있겠네요. 면적도 3분의 2 이상이고 토지 소유자 총수도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도시개발법에서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거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왜 안 해도 되냐면 자, 제가 사인이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거 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요. 여기 있는 사람 요거는 원래 지정권자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서 이 도시군 계획설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려는 자, 무상 귀속시키려는 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하는 말로 하면 다 여기서 된다고 했어요. 제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 등은 이런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러려면 그 앞에는 항상 법률 명칭과 법률 조문을 다 밝혀줘야 돼요. 이러이러한 사람, 여기 이러이러한 사람을 제외한 자는 이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 시험에서 안 나와요. 어려우니까. 그럼 어떻게 나와요? 이거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어떻게 나와요? 동의 필요 없는데 동의 받으라고 해서 틀리게 나와요. 항상. 꼭 그렇게 나와요. 지방자치단체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한국 무슨 공사는 이런 토지를 3분의 2 소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지방공사 필요 없다. 근데 필요하다고 나와요. 심지어 숫자도 틀리게 나와요.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해야 지방공사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쨌든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숫자가 필요 없는데 왜 이 숫자는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 갔어요. 도시개발 사업에 가면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토지 소유자는 개인이잖아요. 그죠? 국가 지자체 말고 개인이 있어요. 이 사람 도시개발 사업을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데 수용하려면 지금 말한 그 요건이 적용돼야 돼요. 다음에 근데 여기 도시개발 사업 하고 싶어요. 남의 땅 몽땅 뺏어와서 우리들의 이익을 취한다.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은 이미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토지를 수용할 수가 있어요. 누가 공공사업 시행자 말고 민간 시행자 할 때는 거기서는 숫자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예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숫자를 몰라도 되는데 이 숫자 구조가 똑같아요. 자, 4인이 수용하려면 그 말은 여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수용해서 도시개발 사업하거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3분의 1.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2분의 1. 거기서는 이런 뭐 사례를 주고서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누구누구의 몇 사람의 동의를 받는가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라서 아마 거의 틀렸을 겁니다. 뭐 그런 거까지 대비는 안 해도 돼요. 이제 모의고사 하면 풀어보겠지만 그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요건 이제 숫자는 여기서는 몰라도 돼요. 자, 이 사람들은 동이나 토지를 미리 소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사업시행자 정할 때 그것만 잘 아시면 되고. 자, 그리고 시간이 다 돼가네. 사업시행자가 실식을 작성했죠. 작성하면 국장은 인가 안 받아도 돼요. 뭐 도지사도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일반 시장군수라든가 뭐 구청장이라든가 또 얘네들은 또는 사인은 실식 작성하면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 받을 때 이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제가 전에 한번 말한 것 같은데요. 조건부 인가, 조건부 허가, 조건부 승인 이런 것들은 어디나 가능하다. 법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게 행정법학의 통설이에요. 근데 법에 이제 지금은 좀 명확한 그런 그 근거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법률에 이제 근거들을 다 줍니다. 어딘다. 주택부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법에 근거 없었는데 그것도 자꾸 이제 그 약간 명확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최근에 뒀어요. 주택법에도. 어쨌든 어딘가에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맞다. 조건이란 말 나오면 꼭 이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이행보증금. 여기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시행자가 실식을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했어요. 야, 공원 만들면 주차장이 부족할 텐데 공원 조성, 여기는 공원 마땅한데 옆에다가 그럼 주차장 같은 거 설치하면 아니면 진입도로 개설하면 내가 인가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조건이죠? 근데 이 사람이 요것만 다 해놓고 남양시에서 돈 사업대금 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로도 없고 주차장도 없어요. 곤란하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행정청이 대신 집행한다. 줄여서 뭐라고요? 행정대집행할 수 있어요. 행정대집행. 이 말은 이행보증금, 행정대집행, 원상복구명령 이런 것들은 어디든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건축허가를 받고 싶어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관한 뭐 훼손을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행보증금을 통해서 행정대집행할 수 있다. 이 말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우리 공법에서 어디 나오더라도 이행보증금, 행정대집행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맞다 하시면 돼요. 네, 이행보증금은 먹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먹튀, 그죠? 먹튀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투머치 톡하는 사람. 그 사람 먹튀는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할 만큼 했다고 그러던데. 박찬호. 자, 그래서 이행보증금. 여기서 먹튀 할 사람 누구예요? 여기서. 얘만 이행보증금 매체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공사에게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지방공사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건 안 돼요. 이행보증금 예치 안 해요. 얘 도망 안 가요. 그러니까 이행보증금은 그러니까 여기는 없다. 또 이렇게 없는데 있다고 나와요. 지방공사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는 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 이행보증금 예치해요, 안 해요? 국가, 지자체 예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조건은 붙일 수 있어요. 국가가 하더라도 어떤 그 인가권자가 있으면 조건 붙이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보증하는 것들은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급 보증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얘네들 지급보증제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네들은요. 있고 그렇게 어디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 이쪽에는 이 위는 보증 없고 이 아래는 보증, 이행 보증금, 보증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이제 그것까지 하시면 실시계획은 이제 공부를 다 한 거고요. 그리고 요거 진행하는 것은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